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줄 서서 구입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한 달 사용 후기 준비해봤는데요. 그나저나 에어팟 프로 케이스가 망가져서 애플케어 플러스로 교환 접수를 해놨는데요. 이 맥세이프 지원하는 새로 나온 케이스로 바꿔줄지,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 맥세이프를 공식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충전 케이스가 포함된 에어팟 프로를 10월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이폰 13 프로 이거 구입하고 첫 며칠 동안은 휴대폰 바꿨구나, 새 휴대폰 좋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다른 휴대폰 쓰듯이 적응이 됐다랄지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외관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는 디자인 재활용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전에 쓰던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해서 바뀐 점도 은근히 많고요.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뭐니뭐니 해도 프로모션 이 120Hz 화면 주사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드로이드 휴대폰보다 한참 늦게 적용되긴 했지만 그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튼 13 프로 보다가 12 프로 보니까 이건 못 쓰겠던데요. 역체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엄청 커진 만큼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는 물론이고 특히 이 초광각 카메라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만족스러웠고, 망원은 광각 2배 줌에서 3배 줌으로 됐는데요. 이 화각이 아직은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초점 거리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가 이제 2cm 접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성능이 완전 초접사는 아니지만 접사 분위기 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도 나름 쓸만하고 그래서 괜찮았고요. 물론 접사로 전환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부분, 저는 이 점이 좀 불편했는데 iOS 15.1로 업데이트가 되면 수동 조절을 지원하게 된다니까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시네마틱 모드는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아서 이 가끔씩 분위기 내는 촬영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4K 해상도는 또 미지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저로서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폰 14에서는 4K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무엇보다 저는 야외에서 브이로그 분위기로 촬영할 때 이 초광각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주변 화질이나 왜곡이 12 프로 대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그 부분이 카메라 관련해서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아닌가 싶고요. 망원 카메라도 현장 스케치 정도 촬영에는 손색이 없을 정도라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곧 정식 지원하게 될 프로레스 기능에 대해서는 이게 128기가 모델의 경우에 HD급 촬영만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프로레스를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화질이 좋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128기가를 샀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처럼 그냥 256기가 그 이상 모델을 살 걸 좀 후회되긴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단점이라면 사실 휴대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단점들, 이를테면 아주 사소하지만 이 상단 노치는 줄었는데 배터리 퍼센트 표시 안 넣어주는 거, 최근 사용한 앱들 쭉 보다가 한 번에 지웠으면 정말 좋겠는데 모두 삭제, 그거 하나 안 넣어주는 거, 독자 규격은 왜 그렇게 또 좋아하는지 이 하단 충전 단자 아직도 라이트닝이죠. 아이패드처럼 가로 모드에서 페이스 ID 잠금 해제, 아이폰에는 정말 고집스러우리만큼 안 넣어주고 있고, 애플페이 이건 사실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통카드라도 좀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이 화면 오른쪽 제스처, 요거는 왜 왼쪽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처럼 좀 해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 제스처 관련해서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어 센터를 화면 중간에서 내리기, 이 설정이 없다 보니까 왼손 한 손으로 쓸 때 엄지를 쭉 뻗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여기 여차하면 이제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라는 것들을 쭉 짚어보면 아이폰 13 프로 이 모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애플 휴대폰이기 때문에 또 iOS에서 오는 그 불편함,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들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3 프로만의 몇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역대급으로 튀어나온 카툭티, 이거는 케이스를 씌워도 바닥에 놓으면은 기우뚱기우뚱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무게, 요게 생폰일 때 203g, 케이스를 하나라도 씌우면 220g은 가뿐히 넘기기 때문에 휴대폰 무게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부담되실 그런 무게예요. 그리고 1.85:1 이상의 화면비의 영상을 보실 때 이 화면 채우기 없이 보신다면 이 상단 노치 부분이 화면을 살짝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테일의 애플이 요거는 놓친 것 같아요. 기타 큰 단점이라고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iOS 관련 문제, 특히 이번 iOS 15 초기 버전은 전에 없던 카메라 관련 버벅임도 좀 보이고, 이 설정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에 들어가시면
무한 로딩이 뜨는 버그도 여전하고요. 물론 곧 해결되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요. 나머지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날 잡고 총 3시간 이상 4K 동영상만 찍었는데도 이 집에 올 때쯤 40% 이상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아이폰 중에 가장 배터리가 긴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은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 녹색기 도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번개 현상 같은 거, 벚꽃 에디션,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불량 이슈는 극소수 불량 당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아이폰 13에서는 거의 없어진 듯 합니다. 이제는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혹은 중국산 휴대폰이냐 정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카메라, 특히 동영상 쪽은 휴대폰에서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자주 촬영하신다면 아이폰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는 사진 쪽도 상당히 좋아져서 이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도 역시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애플페이나 통화 녹음 안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사용 환경에 맞게 적절한 휴대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이폰의 디자인적인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내년에는 디자인적으로도 또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이폰 13 프로는 1년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프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능은 최고인데 카툭튀 심하고 좀 무거운 휴대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